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들 좀 많이 올라왔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이 떨어졌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시는지 제가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을 전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이죠.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봐드리긴 하는데 많이 안 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하셔야 여러분들 고민들을 오늘도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채택당해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조금 한번 해보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모양이었네요. 0.65% 정도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밑으로 좀 밀리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8%대 하락을 했는데 좀 특이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뭐냐라고 하면요.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좀 더 많았습니다. 코스피가 0.65%가 빠졌는데 상승하는 개수, 종목의 개수는 450개였고요.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는 417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빠졌는데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8%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대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나름 선방이 되었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잘 버텼습니다. 보통 한 1.28%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상승하는 종목이 한 300개에서 한 400개 정도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오늘은 60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아주 특이한 것은 코스피죠. 역시나 0.65% 빠졌는데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많은 시장이었던 거죠. 사실 뭐 지금까지의 시장을 봤을 때는 지수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내려가는 종목이 좀 더 많은 그런 특이한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오늘은 그 반대가 만들어져서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급에서도 조금 특이점이 나왔죠. 외국인들이 어제는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요즘 자주 나와요. 그래서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좀 샀다 해가지고 우리가 기분 좋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게 계속해서 얘들이 꾸준히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루 이틀 사고 팔아버리고 하루 샀다가 하루 팔고 하루 샀다가 하루 팔고 그리고 뭐 3일 샀다가 또 이틀 팔고 이틀 샀다가 또 한 3일 팔아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단타를 치고 있는 듯한 어떤 물량의 흐름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이 외국인들이 투자 방향성을 우리나라를 매수해라라는 관점으로 잡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들어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만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건 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좀 들어와서 외부에서 이렇게 돈이 좀 들어와서 시장을 부양시키는 효과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입장 바꿔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 많죠. 특히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딱 그냥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투자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면서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수는 어쨌든 2,600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그 올라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최근 빨라가지고 빠르게 도달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더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버티는 그림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버티는 그림이 딱 그냥 진짜 완전 수평으로 옆으로 가면 참 좋은데요.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우상향으로 버틴다거나 또는 우하향으로 버티는 그런 모습들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큰 상승 또는 큰 하락이 없이 계속 잔파동을 만들면서 옆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우상향으로 좀 가든 횡보로 수평으로 이렇게 뭐 가든 아니면 약간 밑으로 빠져서 가든 결국 이 세 개 모양은 횡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 중에 뭐가 나오든 간에 약한 장의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그 약한 장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것은 테마 장세인 거죠.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뭐 그 한알령 해제 소식과 함께 그 해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엔터 관련주라든지 중국 여행 관련주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또 급등 나오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뭐 자이글이 급등이 나오면서 역시나 2차전지 관련주들 반등 나갈 모멘텀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2차전지에 대해서도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황 설명해 드릴 때 2차전지가 반등이 좀 나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좀 나올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좀
빨리 나와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2차 전지도 있잖아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과 하면 안 되는 기업이 있다고 제가 화요일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금량은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량이 물려 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거는 추가 매수에서 대응하기에는 금량이라는 기업의 어떤 모멘텀이라던가 성장 가능성이라던가 주가가 바닥 잡을 가능성, 추가 매수의 메리트 뭐 이런 것들 다 고민해 보았을 때 2차 전지지만 추가 매수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기업이고요. 포스코 관련주라든지 뭐 에코프로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추가 매수의 메리트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거죠. 지금 옆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사야 될 기업과 사면 안 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다면 사실 전화 필요도 없고 이런 상담 방송이 필요가 없는데 그게 판단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방송을 해드리면서 상담을 해드리면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주, 뭐 AI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굉장한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을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자가 난다고 해서 사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무조건 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은 주가의 위치와 차트의 움직임과 재료 그리고 이게 지금 재료와 엮여 있는지 힘이 있는지 그리고 뭐 거래량이 잘 들어와 있는지 재무제표가 좀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 상승의 기대감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저희가 뭐 1시간, 2시간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해오던 일이다 보니까 한 1분, 2분만 보더라도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사야 돼, 안 사야 돼를 빨리빨리 판단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민하면 그거 한 1년 고민하셔야 될걸요. 그럼 1년 고민하면은 이미 기회는 날아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급등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요. 잘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잘하기만 한다면은 물려있는 종목들 탈출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흩뿌리고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 나오는 형태들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화기를 들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종목들 가만히 방치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다가는 정말로 여러분들 계좌는 복구가 불가능해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날린다면 우리가 언제 탈출할 거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탈출할 수 있도록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지금 전화 오고 있으니까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넥스트 칩. 넥스트 칩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2,500원에 10%. 12,500원에 10%요? 네. 뭐 비중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으시네요. 네, 근데 네. 오늘 보니까 시간에서 한가 같더라고요. 모기업이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네요. 시간에 하한가가 있네요. 네네. 뭐 일단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뭐 근데 시간회가 하한가를 갔다고 해서 지금 NCN이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뭐 관리 종목 지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NCN이 지금 넥스트 칩이라는 회사의 이제 저 대주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NCN이라는 회사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하면 이제 뭐 상패가 될 가능성도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넥스트 칩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지금 어디 이렇게 감옥에 갔다든지 뭐 감옥에 수감이 됐다던가 또는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뭐 몸져 누우셨다거나 또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했다고 하면 그 자녀의 앞으로의 생활이라던가 앞으로 미래가 좀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회사라는 게 어미 모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회사라는 것도 아들 자자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니 지금 부모가 지금 관리 종목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상패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한가 가는 게 두드려 맞는 게 맞긴 맞죠. 근데 뭐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뭐 모회사긴 하지만 이 회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그 전에 봐야 될 게 이 회사는 괜찮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업을 하다가 뭔가 좀 잘못될 수 있지만 아들이 또는 자녀가 딸이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잘해갖고 뭐 1월 월에 뭐 1억씩 벌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가 혹시나 사업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걱정이 덜 될 텐데
아니 자녀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까지 만약에 잘못됐다 하면 이건 진짜 그 가정이 파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한번 봅니다. 바로 띄워볼게요. 지금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면 차트를 볼 게 아니라 지금 매수를 볼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넥스트칩의 재무제표입니다. 넥스트칩이라고 하는 회사가 돈을 버나 안 버나를 잘 보시면요. 지금 못 벌고 있는 회사를 사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상한 정보를 사셔놓고 고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뿐인 겁니다. 시청자님한테 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재무제표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눈으로 봤다면은 안 샀을 것 같은데요. 이걸 안 봤으니까 사셨겠죠. 그러니까 저는 재무제표를 연구를 하고 공부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관련 책을 읽거라, 뭐 회계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요. 제발 매수하기 전에 그냥 눈으로 한 번만 봐라. 보면 보인다 그냥. 그냥 이건 보고 해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적자 나고 있는 게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4년 연달아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좋은 기업이라고 사는 거 자체가 웃긴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나고 당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각오하셔야 되는 종목이었던 거고 그런 종목을 싸게 산 것도 아니에요. 뭐 8,000원에 산 것도 아니고 12,500원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차트만 보고 눌림목이겠다. 이야 저기 뭐 16,000원 비해서 12,500원까지 빠졌으니까 좋은 기업이겠다라고 사셨을 테지만 정말 엉터리 판단인 거죠. 왜냐하면 이 차트만 보고 매매하기에는 재무가 원래 안 좋은 기업이잖아요. 네. 특히나 4년 연속 적자가 들어가면은요 관리 종목 들어가요. 그럼 얘도 지금 올해 관리 종목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모회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도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2019년 이후로 한 번도 돈 번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네. 단 한 1년도 돈을 번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이 왜 상장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상장된 기업을 왜 사는지도 모르겠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상장시키는 건 제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제발 이런 기업을 안 살 수 있도록 투자자들을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질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 좀 사지 말라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 모회사가 관리 종목 들어가는 것도 NCN이라는 회사가 대주주인데 NCN이라는 이 회사가 애초에 뭐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인가 하면 얘도 지금 보세요. 재무제표 어떤가요? NCN이 지금 모회사거든요. 아까 이제 봤던 넥스트칩의 모회사인데 얘도 어때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합산하면 제가 단순히 간 산술에서 합산하면 한 5년 동안 1,000억 날린 회사고요. 지금 넥스트칩이라는 회사도 단순히 간 산술해가지고 대충 그냥 뭐 이렇게 눈대중으로 계산해봐도 한 1,000억 이상 날려먹고 있는 그러니까 두 회사 합쳐가지고 2,000억 날려먹고 있는 회사예요. 네. 지금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서 돈 벌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하신 거 아닌가, 그냥 차트만 보면서 그냥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제발 눈으로 그냥 한 번만 보시라. 재무제표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눈으로 한 번만 봐라. 뭐 1, 2년 적자 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상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는 기업을 투자해서 돈 벌겠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에 하한가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하한가 가는 문제가 아니라 얘도 지금 상파될 팔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손절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일 뭐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급락 때 이제 매도한다기보다는 얘가 지금 아마 내일 지금 시간에서 떨어지는 하한가 수준을 보니까 내일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는요. 뭐 의외로 많이 버텨줄 것 같긴 해서 내일 그냥 빠지면은 빠지고 만약에 하한가로 빠진다 그러면은 하한가 부근으로 빠진다고 한다면요 다시 반등이 바로 나올 거예요. 한 30%대 빠진다거나 20한 8, 9%대 빠진다 그러면 내일 장중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3%, 12%만 10%대까지 이렇게 갑자기 양봉은 막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 팔아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 마이너스 한 11%대로 떨어진다. 11%나 마이너스 한 15%대로 이렇게 적게 떨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 한 며칠 뒤에라든가 뭐 한 달 정도 뒤에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팔아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일 하한가 가버리게 된다면은 하한가 수준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당일에요. 그런데 당일에 올라올 때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손절 처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10%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좀 밑으로 밀렸다가 자리를 잡고 다시 이렇게 뒤에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반등이 나갈 때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잡으면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청자님한테 이제 남은 선택지는 손절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손실은 각오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코오롱 ENP
7,300원에 10% 정도 가지고 있어요. 7,300원에 10%요? 네. 매수가가 괜찮네요. 10%도 괜찮고요. 일단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샀는데 빠지니까 난 투자를 실패했고 망했다. 이건 잘못 샀어. 이 기업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투자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의 대가들도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투자의 대가들 인터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그냥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부분인 것뿐인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주가가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게 내가 주식의 신도 아니고 무슨 재주로 제일 저가에 삽니까? 당연히 빠질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내가 산 자리가 무조건 바닥이어야 해. 그러면 뭐 시청자님이 워렌 버핏 하지 뭐 한다고 뭐 이렇게 상담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자만한 생각인 거죠. 제일 저점에 살 수 있다는 거. 그건 저도 못 사고 투자의 대가들도 제일 저점에 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밝혀요. 그래서 코오롱 EMP라는 이 기업을 지난번에 사셨던 이 7,300원 이 자리가 살만한 자리가 맞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잘 버텨줬던 자리고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가 맞고요. 잘 사신 거 맞아요. 근데 네. 상황이 조금 이렇게 이제 다른 종목들로 돈이 쏠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좋은 기업 맞거든요. 왜냐하면 코오롱 EMP는 아까 이제 봤던 상담했던 종목하고 좀 재무제표를 우리가 눈으로 봐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400억, 300억, 380, 390억 이렇게 점점 증가해서 아까 그 기업 넥스트칩은 6년 동안 1,000억을 날려먹고 있는 기업인데 얘는 6년 동안 1,200억을 벌고 있는 회사예요. 거기다가 매출까지 성장하고 있지, 영업이익도 성장하고 있지,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쁠 게 없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줘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그 연예인 원빈 씨도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그죠? 근데 원빈이라는 그 배우가 만약에 계속 그 산골에서 농사 짓고 사셨다면 연예인 됐을까요? 네. 뭔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드러나고 스카웃이 되고 뭔가 이 사람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점점 대중 속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알아줘야 그게 이제 미남이 되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이 종목도 좋은 기업인데 사람들은 이런 좋은 기업에 관심 없어요. 방금 상담만 해도 봐봐요. 재무제표 안 쓰고 산다니까요. 네. 방금 상담하신 분도 재무제표 한 번도 안 봤다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종목이 어떻게 빛을 발해요. 뭐 재무를 안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AI 테마 갈 겁니다. 전성 관련주 갈 겁니다. 이런 쪽에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돈 잘 버는데 안 가는 기업,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요. 결국은 투자는요. 정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돈 잘 버는데 안 가는 기업이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사셨다고 한다면 남들이 알아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기다리면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사서 기다리는 것은 아주 즐거운 기다림이어야 돼요. 이거는 아까처럼 막 그냥 막 한껏 두드려 맞고 이런 일은 없을 거거든요. 관리 종목 들어가고 이런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즐거운 기다림으로 편하게 기다리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조금 더 비중을 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5,000원짜리까지 최근에 밀렸는데 5,000원에서 내려가기 싫나 봐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쯤에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을 그리러 내려오겠죠. 쌍바닥 그릴 때 5,000원에 가깝게 비중을 20%까지 늘려놓는다면 내가 기다리는 거 대비해서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수익을 낸다면 그래도 기다린 거에 대한 좀 보상이 나오겠죠. 그죠? 네. 내가 기다리는데 네. 조금 사고 기다려버리면은 돈 많이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많이 5,000원에 가깝게 비중을 20%에서 저는 조금 과감하게 다른 종목에 지금 뭐 추가 매수가 급한 게 없고 현금이 여유가 있다면 30%까지 늘리셔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보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리스크라고 할 만한 이유는 이제 관세, 자동차 관세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네, 이제 얘가 자동차 관련주거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동차 업체 부품 이런 걸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얘한테 리스크가 생긴다 해서 빠질 수 있는데 그게 엄청난 리스크가 되거나 그게 뭐 앞으로 주가가 못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은 아닐 것 같아요. 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 말은 많지만 저도 그냥 한 사람의 의견으로 낸다면은 아마 협상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협상용이 아니었으면 한 3월부터 관세 때리지 마. 나 4월 2일부터 한다, 뭐 4월 4일부터 한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관세 때릴 거니까 너 나랑 협상 다시 좀 한번 할래라고 전 세계를 상대로 조금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잘 헤쳐나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면 그때가 추가하면서 기회가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앞으로 안 가게 되는 기업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처음으로 이것도 종목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 네,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뭐든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잘하셨고요. 전화 하신 김에 자 이제 종목 뭔지 말씀해 주세요. 네, 한국항공우주 25% 6만 5천 원에 가지고 있어요. 아, 65,000원 25%. 오늘 사신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요, 오래됐어요. 그럼 한 11월 달에 사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 벌써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아, 2년 됐다고요? 2년 지났는지 자세히 모르는데 하여튼 몇 년 됐어요. 일단 65,000원에 올라온 적이 없는데 2년 전에는 어쨌든 뭐 65,000원이라고 하시니 65,000원에 매수를 했다 보고요. 일단 혹시 뭐 올라올 때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샀다가 이렇게 더 사시고 뭐 그런 식으로 팔았다가 했나요? 조금 담고 뭐 그렇게 막 그러니까 샀다 했어요. 팔았다 너무 막 하신 거예요? 답답해서. 예, 예. 샀다 팔았다 할 때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린다면요. 내 매수가보다 올라가는 샀다 팔았다는 하지 마세요. 내가 처음 샀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에 샀던지 4만 원에 샀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가격보다 비싸게 사면 어떻게 돈을 벌어요? 싸게 사야 돈을 버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네.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끌어올릴 수 있는 추가 매수라든가 뭐 불타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갔을 때 뭐 더 산다거나 또 내가 4만 원에 샀는데 6만 원에 팔고 난 다음에 또 6만 5천 원에 산다거나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 6만, 네. 4만 원짜리를 6만 원에 팔고 6만 5천 원에 뭐 하나 삽니까? 그럴 것 같으면 4만 원짜리를 6만 원에 팔지 말고 6만 5천 원까지 가져가는 게 맞지. 뭐 하나 팔고 위에서 다시 사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좀 상식적으로 아니, 이해할 수 막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막 되는 거거든요. 올라가길래.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많이 또 투자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다 해요. 이건 시청자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다 시험 칠 때 졸은다고 그 수업 시간에 존다고 해갖고 우리 아이까지 졸면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100명이 다 무단횡단을 한다고 해갖고 나까지 무단횡단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100명이 막 지금 막 도둑질 한다고 해갖고 나도 도둑질 해야지 이건 아닌 것처럼 100명이 그런 실수를 하는데 내가 그런 실수를 또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든 말든 전 관심 없는데 저랑 전화 통화하고 계시는 이분만큼은 제가 이렇게 안 하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는 그런 룰을 범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 예. 그거는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골치가 생긴 거예요. 고점에 잡혀가지고 물려가지고 아이고 내 본전 오나 안 오나 이런 거 고민하게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한국항공우주라는 이 기업은 힘이 있고 방산 쪽에 요즘에 그리고 우주산업 쪽에 이런 그 테마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보니까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돈도 잘 벌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신고가가 더 쓰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만 원 예. 내지 7만 5천까지 올라가 줄 기업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지 저기까지 올라갔다고 해갖고 또 6만 5천 사셔가지고 7만 원 팔아낸 다음에 또 7만 5천 사면은 그때는 저는 전화 안 받으랍니다 그냥. 예. 그때는 그냥 전화 거부할래요. 왜냐하면 잔소리 엄청 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런 감사합니다.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은 이왕이면은 내가 샀던 가격까지 빠졌거나 내가 수익 났던 가격까지 빠졌거나 아니면 딱 봐도 그냥 많이 싸다 싶을 정도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이거는 기다리시면은 지금 이 상승세가 오늘 올라온 거랑 해가지고 아마 한 달 정도 이렇게 여유를 두고 좀 올라와 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한 7만 원대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그때쯤 정리하시고 25% 비중 많거든요. 그래서 6만 5천 원 올라올 때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7만 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하신 다음에 7만 원 이상에선 다신 잡지 마세요. 지가 더 가든 말든 나는 이거 안 산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뷰노 3만 1,000원에 20%. 뷰노를 3만 1,000원에 20%요. 예, 예, 예. 그렇군요. 뭐 일단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재무로만 딱 따져봤을 때는 돈을 못 벌어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만 보면은 돈을 못 버는 기업이에요. 그냥 이거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안 보셨을 거니까. 봤으면 안 샀겠지. 근데 안 봤으니까 샀겠죠. 제가 이거 눈으로 한 번만 보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보거든요. 왜 이거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세요. 안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인자 처음 볼 거예요. 난생 처음 뷰노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지금 딱 눈에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영업이익란만 보면 됩니다. 딴 거 없어요. 영업이익란이 연속으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거든요. 이 회사 상장하기 전부터 해갖고 지금 계속해서 60억, 90억, 170억, 150억, 150억, 120억 적자라는 기업입니다. 이런 걸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를?
아니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해야 돈을 버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설명인데 네. 아니 돈도 못 버는 기업을 사셔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꿈입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건데 이런 거 안 하려면 별거 없어요. 똑똑해지라는 말도 아니고 뭐 회계학과 나오란 말도 아니고 회계에 관련 책을 사시란 말도 아닙니다. 제발 재무제표 한 번만 보세요. 그냥 제발 한 번만 딱 그냥 1초만 보세요. 그러면 살까 말까 고민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사그라듭니다. 이건 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이요. 아까 말했지만 1, 2년 정도의 적자는 그럴 수 있어요. 뭐 3년까지 적자도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연속으로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은 돈 벌 힘이 아예 없다는 기업이거든요. 2025년 적자가 해서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도 희망사항이지 아직까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글쎄요. 이 돈 버는 것 같다가 이 기대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그나마 의료 AI 쪽으로 엮여 있고 뭐 헬스케어 뭐 플랫폼이라든가 의료 진단 뭐 솔루션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의료 AI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의료 AI뿐만 아니라 AI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뭐 일론 머스크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AI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엮여서 반등 또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가져가라고 하는 거지 애초에 이런 걸 사가지고 수익 내려고 하는 것 자체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상담 가치가 없는 기업이죠.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 상담이 나오면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사실 이건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재무제표 봤으면 이런 거 사면 안 됐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고 그냥 지금은 테마가 살아있다 보니까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들고 가라는 겁니다. 이거를 원래라면은 이런 테마까지 안 좋은 거였으면 손들어야 돼요. 근데 테마가 좋아서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35,000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팔아내신 다음에 다음번에 매수하실 때는 누가 좋다고 하든 누가 안 좋다고 하든 그런 건 그냥 듣고 사시든 뭐든 좋은데 제발 재무제표 한 번만 보세요. 이런 걸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공부한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눈을 한 번만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건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딴 거 부탁 안 드립니다. 재무제표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재무제표 분석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눈으로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연달아 손실이 나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 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는 제가 여의도로 갈 겁니다. 여의도에 가서 오후 1시에 여의도 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오전 11시에 부평으로 갑니다. 부평에 있는 부평역 1번 출구 딱 앞으로 나오면 바로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됩니다. 별로 멀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로 진짜 역세권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강의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이 강연 준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디서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시고 오셨죠? 강연회 지역별로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근처에 있다면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많은 멘토님들 강의 들으셔도 좋습니다. 가셔가지고 강의 꼭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계속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볼까 하면은 모트렉스입니다. 봉수님은 자주 걸리시는 것 같네요. 다른 분으로 한 번씩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봉수님 자주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트렉스 보도록 합니다. 1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5%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추매를 더했으면 빠져나올지 고민된다라고 하셨는데 추매를 해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추매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이 기업이 모트렉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맞습니다. 매출 올라왔지,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사실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재무제표를 눈으로 한 번만 보라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흑자가 나고 있어서 샀는데 적자가 나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우리가 그뭐 어떻게 적자날지 압니까? 그거는 뭐 회사 일하는 사람들도 모를 건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연속으로 막 적자가 5년, 6년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사는 건 좀 웃기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다가 사는 건 몰라도 또는 흑자가 나다가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연속으로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니 5년 동안 연달아 손실 나고 있는 걸 갖다가 굳이 지금 올해 내가 당장 사야 되는 건 그건 좀 웃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기업은 돈 잘 버는 기업이고요. 테마 상태도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서 자율주행을 엮여 있습니다. 요즘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뭐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중국도 질세라 완전 자율주행 이야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약간씩 꿈틀거립니다. 1월 달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트렉스도 자율주행의 예전에 대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장격으로 움직이면서 막 폭등하고 했었는데 지금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충분히 쉬고 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 쉬는 과정까지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나오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여기 9,000원짜리에서 바닥을 잡아준다면은 추가 매수를 이 9,000원대에서 횡보하는 걸 좀 체크하고 더 이상 안 밀리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자리 잡을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9,000원짜리에서요. 대신에 쌍바닥 그리는 거 확인해야 되겠죠. 첫 번째 상승 나오고 두 번째 쌍바닥 그리는 걸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내려왔을 때 이때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신다면은 상담을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추매할 자금 잘 빼놓으시고 다른 종목 매수하지 마시고 그대로 빼놓은 상태에서 9,000원대 자리 잡는지 확인만 하자. 추가 매수 한다면은 뭐 탈출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 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SDI 삼성 SDI고요. 35만 원 네. 20%예요. 뭐 일단 추가 매수를 고민하실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삼성 안 하는 게 SD 나을 것 같아요. 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 SDI라는 이 기업은요. 일단 뭐 배터리 쪽으로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걸 우리가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 산업이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중국산 싼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배터리가 중국에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산업이 지금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달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라갔죠.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마진이 좀 안 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삼성 SDI와 같은 이런 기업이 적자 난다고 해서 망할 기업은 아니니까요. 근데 2천억 적자 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1조 벌던 회사가 적자가 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폭이 커졌다라는 것보다 벌던 것까지 까먹고 적자가 나는 거기 때문에 한참을 마이너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2,700억씩 벌어야 되는 회사가 2,500억 적자 났다는 것은 이번 한 해 그냥 5천억 날린 거랑 똑같은 거죠. 2,500억 벌 기회 비용과 밑으로 빠져내려서 2,500억 실제로 적자 난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은 많이 잃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적이 된다면 좀 안 좋을 텐데 아마 좀 누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SDI를 빠졌다고 해서 살만한 기업은 원래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삼성 SDI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주들, 화학 관련주들,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건 업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이 좀 늪에 빠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늪에 빠졌는데 이거를 지금 또 살리겠다고 돈을 더 들이부으면 그 돈까지 늪에 빠져요. 그러니까 효율이 안 좋죠. 그래서 차라리 얘가 완전히 우리 왜 그 인명 구조 할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저도 이렇게 인명 구조 같은 거 배울 때 사람이 물에 빠져 있을 때 그거를 당장 살리겠다고 뛰어들면 같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세요 그거 이야기?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든지 막 잡아가지고 막 집어 넣어버리고 자기 살 거라고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뭘 던져준다거나 뭐 이렇게 뭐랍니까 저 튜브 같은 걸 던져준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의식이 조금 갈랑말랑할 때 가서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얘도 지금 어설프게 들어가게 되면은 내 추가 매수한 자금까지 물려가지고 답도 없습니다. 비중만 커지고 매수가가 위에서 고정돼 버리면 더 이상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는 갈랑말랑할 때까지 냅둬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지나 네가 있는 힘껏 내려가봐라라고 냅둬 놓으세요. 지금은 뭐 이렇게 오늘 조금 올라왔다고 최근 좀 올라왔다고 해도 한두 달 있으면 또 떨어지고 또 올라온다 하더라도 한두 달 있으면 또 떨어지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추가 매수할 이유가 없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완전히 그냥 지가 제 풀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내려가겠다 싶은 그 흐름을 보여줄 때까지는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그냥 옆으로 빌빌빌 갈 겁니다. 뭐라고요? 혹시 이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 드렸던 꿈 깨세요. 네, 그런 거 아니니까 꿈 깨세요. 그런 거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더 지금 이제 기다렸다가 2차 전지 반등이 좀 나가다 보니까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이어진다 하더라도 시청자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도 않을 거고 추가 매수해가지고 효율 정도 볼 정도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봤자 한 25, 6만 원 정도 올라오다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 재미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리를 한참 잡을 때까지가 냅두세요. 아마 한 6개월 동안 추가 매수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여유도 없을 것 같고 흐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6개월 동안 이 종목 보지도 마세요, 그냥. 그럼 얼마나 빠진다면 6개월 뒤에 봐야죠. 어디까지 빠졌는지를.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저도 어디까지 빠질지를 감히 예상할 수가 없는 게 업계가 망하고 있어요. 업계가 망하고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 빠질지를 우리는 이제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손절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주가 어디까지 빠질까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이거는 점쟁이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걸 알지는 못하고 분석을 하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빠졌는지 보고 대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대안은 방법은 냅두라. 다 빠질 때까지 냅두는 방법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 됐든 여기서 멈추든 18만 원이 됐든 15만 원 됐든 그냥 냅둬 놓으세요. 그냥 일단은. 한 6개월이나 한 7, 8개월 일단 내버려 둬야 다 빠지는 걸 확인해야 그때 이제 다시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해야 아 여기가 다 빠졌네요. 아니면 더 빠질 것 같네요.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냅두라라는 전략이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진짜 시청자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가만히 냅두라 말밖에 없습니다. 아, 네네. 네, 그냥 잊어버리시고 한 6개월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셀트리온 제약 네, 54,000원에 30%. 54,000원에 30%요. 예, 예. 뭐 괜찮네요. 뭐 잘 샀네요. 뭐가 고민이세요? 이거는 잘 샀는데. 요새 계속 한 3개월 됐는데 계속 안 가서. 그럼 주식을 그냥 그만두시는 게 맞아요. 3개월 됐는데 안 네. 갔다고 이렇게 뭐 고민이 되고 힘들다 하실 거면요. 그냥 주식 접으시고 저 그냥 은행 적금 넣으시는 게 나아요. 은행도 1년 기다리시는데 1년 기다려가지고 우리가 이자 2% 받는데 아니 이거 뭐 지금 3개월 기다렸다고 안 간다. 뭐 주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일확천금을 벌거나 빨리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자꾸 이게 뭐 TV에 나오거나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돈 벌었다 자랑만 하니까 모두가 돈 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주식 돈 버는 데까지 시간 많이 걸리고 돈 번 순간만 자랑하고 그런 순간들만 보다 보니까 주식을 하면 빨리 돈 벌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주식을 하는데 6개월에서 1년 또는 2년까지 기다리는 거 그냥 보통 일 아니면 약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예, 기다리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 예. 매수도 잘했지. 비중도 뭐 30%면은 뭐 많긴 하지만 뭐 그래도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이 기업을 따져봤을 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매수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정도 사가지고 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 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물려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완전 도인들입니까? 뭐 지금 물려가지고 뭐 반토막 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2년 기다렸는데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은 뭐 성인군자들입니까? 뭐 부처님이에요? 거의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너무 배부른 한탄 아닙니까? 다른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요. 야 매수가도 좋고 저기 지금 3개월 안 간다고 전화해가지고 저럴 바에 다른 사람 상담 하나 더 해주지 이러고 있을걸요. 지금 채팅창에. 아,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잘 사신 거라서 그냥 지금은 너무 배부른 고민하고 계시는 거고 조금 제가 한 게 조금 이제 약간만 수정을 하고 싶은 거는 30% 비중이 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더 빠질 수 있거든요. 셀트리온 제약이 나쁜 기업 아니고 셀트리온 테마주들이 괜찮습니다. 제약 바이오 요즘에 이렇게 임상이라든가 뭐 학회에 막 올리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임상 결과들이 요즘에 또 많이 밀려 나와요. 주기적으로 나오거든요. 임상이 한 2, 3년 걸리다 보니까 한 2021년에 네. 임상 막 들어갔던 기업들이 이제 2025년, 4년인데 막 결과를 막 분석하고 발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약 바이오가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 이 정도 분위기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저점이긴 한데 여기가 바닥이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출렁거리면서 밑으로 한번 툭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올라가더라도. 그럼 그 툭 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 기회가 될 텐데 30% 비중 들고 있으면 추가 매수를 못 해요. 너무 비중이 많아지잖아요. 이 종목에. 그렇죠. 그러면 분산하기가 좀 애로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지금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매수가 너무 좋은데 비중만 조금 줄이시는 거 어떨까? 밑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정도로 좀 가볍게 만들어 놓은 게 어떨까라는 거죠. 현금이 좀 많으면 한 10% 비중만 줄이셔가지고 그러니까 3분의 1만 줄이셔가지고 20% 정도만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현금이 좀 없는데요 하신 다음에 내려갔을 때 현금이 좀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15%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팔아가지고 15%만 가지고 가져가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지금 뭐
팔아야죠. 이제 약간 이런 반등 지금은 당장 손해 보고 팔 일은 없으니까 약간 올라오거나 하면은 5만 6, 7천 원대나 뭐 한 5만 7천 원에서 한 6만 원 사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이 좀 있다 하시면 20% 비중까지. 그러니까 현금이 있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20% 기준으로 한다면은 밑으로 내려갔을 때 20%를 더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 샀다면 2천만 원 더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정도 팔아가지고 그 정도 돈이 안 되겠다 하면은 15%까지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밑에서 똑같은 금액을 또 살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을 마련해 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손해 나고는 팔지 말고 약간 이익 내가 그렇죠. 매수하고 손해 보고 이게- 파는 거는 너무나 억울한 행동이죠. 지금 매수가가 너무 좋아서요. 예. 그래서 이건 좀 더 들고 가시다 보면은 지금 요즘 장도 괜찮고 테마들이 이렇게 순환매 돌고 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팡 하고 튀어오를 텐데 그때 그냥 적당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비중을 나눠가지고 팔아내신 다음에 빠지면 더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던가 내가 정말 이 종목을 더 비중을 싣고 싶다 한다면 여기서 바닥 잡는 거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사셔도 괜찮으니까 비중을 일단 지금 너무 과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자, TV로 지금 네. 제 대화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화로만 이야기하도록 네. 할게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하슨 코퍼레이션요. 다시 한 번만요. 네, 네, 하슨 코퍼레이션. 네, 90% 코퍼레이션까지 들었는데 뭐라고? 화승요? 하슨 코퍼레이션. 네. 제가 귀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화승 코퍼레이션요. 네,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005원에 90% 갖고 있습니다. 2005원에 90%요. 네, 예. 네, 예. 비중이 많으면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원래 이제 비중이 적어야 뭐 샀다 팔았다 한다거나 뭐 비중이 적어야 뭐 추가 매수를 해갖고 매수가를 좀 끌어내려가지고 뭔가를 한다거나 대응 전략이 막 나와요. 근데 네. 비중이 90%나 들어가 있으면요. 딱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그냥 기다리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모든 전문가들 똑같아요.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가 없잖아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돈이 없지. 그렇다고 팔기에는 손실 중이지. 그러면 본전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회사의 좀 전망을 좀 알고 싶었어요. 전망은 2,000개의 기업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 다 좋아요. 전망 궁금해 하시지 마세요. 전망은 몰라도 괜찮아요. 전망은 다 좋아요. 안 좋은 기업이 있어요. 안 좋은 기업이 상장된 게 웃긴 거죠. 그죠? 그걸 궁금해하면 매매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전망이 안 좋다는 기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희망 고문 당하게 되거든요. 이 기업도 전망 좋다, 저 기업도 전망 좋다 이러니까 화승 코퍼레이션이 전망이 좋나, 뭐 아까 말했던 셀트리온 제약이 전망이 좋나, 뭐가 좋나 자꾸 저울질을 하게 되거든요. 전망에 다 좋겠지요. 전망이 좋으니까 상장이 됐고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월급 도둑놈들도 아니고 뭐 월급 받으면서 뭐 전망 없이 살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회사 직원들도 임직원분들도 밤낮 없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잘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전망을 우리가 논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돈을 일단 잘 벌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런 전망이 좋은 기업을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아무 대응할 수 없는 비중을 탓해라니까요. 이 기업이 잘 나가고 안 나가고 보다도 중요한 건 이 기업이 못 나갔다 하더라도 전망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뭐 적어야 뭐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망이 좋다고 하면 뭐합니까? 비중이 적어야 뭐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비중이 90%니까 전망이 좋디 안 좋디 뭐 할 수 있는 방법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상담을 길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져가도 되는 기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나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돈 잘 벌고 있고 적자가 나지 않는 기업이라서 가져가도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 아까 말했던 이제 뭐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충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뭐 충분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올해도 매출, 영업이 이런 거 좀 잘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중순이든 말이 되었든 간에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은 파동이 우상향으로 올라올 거라 봐요. 그렇게 올라오면은 2,000원 내지 2,2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습관이 있는 종목이기 때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올 때 자동차 관련주들이 얼마나 힘을 내냐에 따라서 2,200원 내지 2,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올라오기 전에 2,000원 지나갈 때 비중부터 줄이세요.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만약에 힘이 약해서 자동차 관련주 힘이 약해가지고 올라오다가 또 빠지게 되면은 그때 또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를 또 맞이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 본전에서 저는 비중을 반드시 줄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 나머지로는 2,500원까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저의 그냥 뭐
단순한 저의 개인 의견으로 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세게 반등이 나올까요?라고 한다면은 세게 나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2,500원까지는 좀 욕심을 내도 될 것 같은데 뭐 제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본전에 정리하시고 2,200원부터는 매도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비중 이렇게 실으시면 안 돼요. 이건 운이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다른 종목을 잡았다고는 답이 없어요. 아시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비중 조절만 앞으로 잘 하시길 바라겠고 종목은 잘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돈 잘 버는 기업을 주가 안 갈 때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전진건설 로봇이요. 매수가 62,500, 40%. 6만 2,500. 2,500원에 40%요? 예, 예.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해기는 한 2, 3년 됐습니다. 돈을 조금 버신 편인가요? 아니요. 그렇군요. 그 장중에 뭐 하세요? 뭐 직장 다니세요? 아니면 뭐 주식 이렇게 하루 종일 보고 계실 수 있나요? 그냥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면서 자영업에 신경을 안 쓰고 주식을 좀 온전히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자영업을 좀 하셔야 되나요? 그거를 하면서 그냥 계속은 못 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예. 둘 다 잘 되나요? 둘 다 안 되나요? 예? 둘 다 잘 되세요? 아니면 둘 다 잘 안 되세요?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안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주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를 접는 게 맞는데 자영업을 접으실래요? 주식을 접으실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시청자님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매매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냐면은 자영업을 하실 때 어쨌든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주식은 확실하게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재테크를 하면서 돈이 불려 나가게끔 우리가 길을 만들어 놓고 불어나게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내 자영업이라든가 내 본업에 조금 충실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본업은 내 돈이 들어오는 아주 주된 수입원이 되니까요. 근데 자영업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고 주식에 막 혈안이 되어 계실 거니까 또 주식에 혈안이 또 완전히 되어가지고 주식에 몰입도 안 되실 겁니다. 자영업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제가 주제 넘은 조언이겠지만 어르신한테 제가 주제 넘은 조언이겠지만 그게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전진 로봇 건설 로봇과 같은 이런 고점 자리에서 매매하시는 건 단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아까 질문했을 때 자영업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질문 다음에 질문 드릴 게 뭐였냐면 모니터 몇 대로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모니터를 한 3대 정도 두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이 아니고는 이런 종목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이 종목에. 근데 아마 2, 3년 동안 맨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셨을 거고 그냥 주식을 사가지고 하루라도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면서 일일비 하시는데 좀 바빴을 것 같거든요. 돈 버는 것도 없이 오늘 좀 꼬랐네, 오늘 좀 벌었네, 오늘 좀 땄다, 기분 좋다, 이거 내일 올라갈까 안 갈까, 샀는데 좀 빠지네. 계속 이런 식으로 주식 그냥 매일같이 그냥 장중에도 확인하실 거고 계속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그런 투자는 옳지 않습니다. 그건 도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프로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프로토, 뭐 스포츠 토토 이런 거 하세요. 그게 낫지 않나요? 오늘 이 팀이 이길까 저 팀이 이길까 하면서 경기 걸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랑 지금 다를 게 없는 매매거든요. 이건 돈 버는 매매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과감하게 그냥 이런 매매 하지 마시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이건 단타 치는 자리입니다. 더 로봇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 나와서 전망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단타꾼들과 개미들이 달려들어서 막 시세림 변동을 막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 속에서 단 1분 1초라도 빨리 팔아내고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낼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자리만 이런 데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일도 일대로 안 될 것이고 주식도 주식대로 안 되겠죠. 실력이 없으니까. 저는 이거는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건요. 들어간 자리도 이상한 데 들어가셨고 원래 손들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오늘 또 놓치신 것 같기 때문에 손들 조금 크게 잡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5,000원 밀린다면 손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등 나오고 나면은 이번에 매매하시고 이런 도박 같은 매매는 그만하시죠. 이번 참에 2, 3년 동안 하셨던 그 도박 같은 매매 그냥 싹 정리하시고 싸게 사는 매매 한번 해보시죠. 제 방송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 의견 드릴게요. 말씀드렸습니다. 5만 5천 원 밀릴 때 손절하시고요. 반등 나오면 6만 5천 원대 정도에서는 매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얽매여가지고 우리가 주식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내 삶을 파괴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제가 또 혼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많이들 강연에도 오시길 바라겠고 오늘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장도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